자, 이번 키워드 고민 속으로입니다. 고민 속으로. 누가 무엇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다 지방선거와 어떻게 보면 맥락이 좀 닿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여당. 요것도 아직도 혼동되시는 분 많아요. 지금 여당 하니까 이게 민주당 아닙니다. 이제는요. 국민의힘입니다. 최소 과반. 야당. 민주당입니다. 과반 완승. 뭐 왔다 갔다 해요, 지금요. 막오른 국민선택 2라운드다. 이 기사가 굳이 2라운드라고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2라운드요. 여기 보시면 여당은 대선보다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그리고 단체장 절반 이상 확보, 보선 5건 목표. 목표를 좀 높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좀 잡고 있어요. 야당은 여론조사 불일치 재현될 것.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하고 결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약간 기대가 섞인 듯한 발언이 나와요. 그리고 단체장은 8곳만 차지해도 승리다. 뭐 여러 분석도 있습니다. 뭐 17곳 광역단체 중에서 뭐 9곳이냐, 뭐 10곳이냐, 8곳이냐 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지방선거 특징은 국회의원 보궐선거하고도 같이 열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갈래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등판을 하신 굵직굵직한 정치인 분들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곳 주민분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또 전혀 연고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에 있어서 연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교가 처음 이제 IT 밸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곳이 바로 안랩입니다. 지금의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데 저는 나름대로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미 독선의 조짐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집중되면 독선과 오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또 부패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 송영길이 서울에서 온몸을 던져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브레이크를 달고 건법 행정에 치중해 있는 오세훈 시장을 이겨서 실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자, 3명의 정치인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통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요. 이종훈 평론가. 네. 지금 3명 얘기를 가만히 듣자 보니까 각각의 지역에 지금 출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출마했고요. 보궐선거 출마했는데 각각 지역이 다릅니다. 네. 그럼 그 곳에는 경쟁자가 있어요. 네. 근데 경쟁자 얘기는 별로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꺼냅니다.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요. 다른 지역에 출마하신 분도 얘기하고요. 뭐 이래요. 이건 무슨 상황이죠, 이거는?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출마하신 저 3분 같은 경우에 예. 오랫동안 그 지역구 출마를 고심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 상황이 변화되면서 본인들이 뭐 혹자는 공천 쇼핑이라고까지 예. 평가할 정도로 지역구를 골라서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는군요. 6개월 전에는 지금 여기 출마해서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지 않으셨어요?라고 네. 하면 아니라고 나오는 거군요. 그럼 답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마에 대한 명분도 없고 굉장히 약하죠. 예.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는 연고 문제를 얘기했고 자신이 판교에 대한 연고가 있다고 했는데 본인 회사 얘기를 강조하죠, 지금. 굉장히 신락 같은 연고죠. 신락 같은 명분이다. 연고긴 한데 신락 같다, 연고가. 굉장히 가늘고 약하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싶고,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도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할 수 있는 지역 현안 문제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 대통령 후보를 예.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 자기의 정치적 입지와 미래만을 생각한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처음부터- 저런 발언들이다. 네, 처음부터 이 3분이 출마하셨을 때 예상된 결과가 바로 저 발언들과 인터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표현의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국민 선택 2라운드, 그러니까 대선 2라운드처럼 지금 보이는 게 저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요. 신락 같은 연고. 아, 그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요. 신락 같은 연고라고. 예. 자, 이게 이제 고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들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요, 또 다른 고민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총리 후보자 관련돼 있어요. 우선 이 기사는 지금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 보이는 내용이죠. 정호영, 한동훈 카드를 밀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 뭐 청문 보고서가 제대로 채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한테 강하게 반대하는 후보자들도 그냥 임명한 경우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정호영 요 후보자는 아무런 뭐가 없었어요. 어제 임명도 없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고. 자, 거대 여당의 한덕수 인준해달라 일단 손짓하는 걸로 보인다. 요거 임명 강행 안 하는 게 그런 신호를 좀 보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호를 민주당은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장관 임명 강행에 불통. 일단 민주당은 뿔이 났어요. 이건 뭡니까? 이런 반응인데 그러면서도 고민 깊어진 한덕수 인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선거 앞두고 이거 역풍 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좀 해줘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계 좌장 조건 없는 표결을. 그럼 정성호 의원 얘기죠. 근데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섞인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총리로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이 높은데 인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또 좀 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좀 높아요. 조금 약간 뭐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기도 한데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발목 잡기로 보이느냐 마느냐 이런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의원님들 뜻을 물어서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할 건데요. 근데 제가 또 염려하는 것은 항상 매파가 비둘기를 이긴다. 김남국 의원님. 네. 김남국 의원님은 매파예요, 비둘기파예요? 저는 합리적인 합리파입니까? 어두파도 아니고요. 자, 네. 민주당은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어떤 국면이고 예. 신중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협치라고 하는 가늠자가 될 게 바로 이 한독수 예. 총리 인준이라고 저는 예. 보입니다. 이 협치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조건이 어떤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장관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장관 후보자가 예. 정호영 후보자, 예. 한동훈 후보자 이런 어떤 후보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행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은 눈치 보기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이렇게 해줘 버린 다음에는 했는데는 또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강행을 한다거나 국민의 어떤 민심을 거슬러서 예. 후보자를 임명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협치를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그런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민주당이 이제 없고요. 그 걱정을 하는 거군요. 아니 이거 인준해줬는데 총리 인준해줬는데 아니 그 뒤에 뭐 다음 날 그 다음 날 나머지 장관들 다 임명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것보다 예. 더 우선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추경안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저희가 또 더 이제 고민스러운 어떤 추경안을 더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마 9시 반 정도에 예. 의총을 열어서 예. 추경안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은 논의를 빠르게 하고 예. 아마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 거기서.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예. 어느 정도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야기가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날 본회의가 있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일찍 여는군요. 9시 반이면 의총을요. 윤상환 의원님.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해야죠.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반쪽 내각으로 이렇게 질질 끌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총리는 좀 해줘야지 그 해야 말씀이네요. 앞에서 김남국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가 정호영 후보자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예, 예. 아마
한덕수 총리 인준을 하게 되면 예. 윤석열 정부도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정호영 후보자는 접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 억지로라도 강행을 하게 된다면 예. 아마 국민 모든 사람들이 아, 윤석열 정부도 똑같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는? 그거는 저도 이제 약간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자가 걸린 게 나온 게 없으니까 예. 그건 아마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좀 사실상 지금 오늘 계시는데 그 인사청문회에서 약간 좀 뭐랄까요, 국민들의 굉장한 주목을 받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 아마 윤 대통령도 좀 고민하는 상황인데 두 인물을 놓고. 근데 약간 거기는 좀 애매하단 말씀이네요, 지금요. 예, 그렇죠. 왜냐하니까 당일 한동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다들 예. 아시다시피 거의 코미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한 장관 후보자가 결격하게 무슨 사유가 있다를 확 이미지를 줬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건 하지 못하고 예. 다른 이야기들로만 빙글빙글 도면서 예. 자질 평가를 제대로 못한 셈이라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요거요, 이현주 전 의원께는요,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덕수 인준 관련해서 물론 이건 민주당에 달려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뭘 해야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차피 정치는 이제 타협을 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이 상황은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그 기싸움을 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신뢰관계가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결국에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저는 일괄 타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타결하는 겁니까? 일괄 타결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하다가 예.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초기 총리를 이제 낙마를 만약에 시킬 경우에는 인준을 부결시킬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렇죠. 민주당도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또 바로 직후에 예.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우리 새 정부에 그래도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부적격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대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예.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네? 별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예. 또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수준에서 한 발씩 물러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죄송하지만 누굴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러서는 건 누굴 말하는 건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론과 예.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정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누가 꼭 필요한지 예. 그다음에 누가 여론을 살펴봤을 때 국민적 정서나 이런 공직자로서의 자세로 예. 봤을 때 누가 더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저는 답이 1순위, 2순위 예. 낙마의 알겠습니다. 순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추경안도 아마 같이 함께 일괄 타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 원내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마지막에 될 거라고 봅니다. 이종훈 평론가께는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 드릴게요. 요 기사 말고요. 요 기사 말고 앞선 기사 있지 않습니까? 저 한덕수 건 관련해서 앞선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름 다 나오죠? 구체적으로. 여기 요 카드, 한동훈 카드.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카드는 어떻게 할 거로 보세요? 일단 그 여야의 이제 협상 그리고 또 뭐 대통령실과 야당의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걸 다 가지겠다는 입장은 양측이 다 안 갖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겠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카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을 낙마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진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민주당 대통령실에서 예. 한동훈을 통과시켜야만 우리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양측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치와 스포츠에서는 때로는 어떻게 지느냐가 더 큰 승리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고 내가 서로 이기겠다, 상대를 제압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양쪽 모두 힘들어진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런 지혜를 대통령실이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예, 구체적으로 한 30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드리면 그 상대 진영의 예. 지지 여부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순위, 2순위 정말 죄송한 예. 얘기인데 그 아무래도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초기에 굉장히 상처를 이미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적 정서에 봐서 조금 더 저는 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는 이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권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쉽게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예.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진영에서 또 지지가 두텁기 때문에 예. 그건 좀 부담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드가 이 3명의 카드가 있어 이걸 섞어 놓고 지금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걸 각각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의 고민이고요. 다음은요. 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고민을 하고 있을지 아닐지 아직은 잘 모르는데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기도 박빙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들 뭐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 박빙 뭐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론조사 따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 경기도 박빙 국민의힘이 깨고 싶은데 김은혜, 강용석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뭐냐면요. 좀 강용석 후보도 출마했잖아요. 무소속으로. 근데 지지율 보면 한 5%, 10% 이 사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표가 과연 무슨 표냐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보수 성향표 아니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일화 나서잔이 중도표가 이탈할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이 표가 지금 아쉽고 도민 시선 따를 것 여지를 남겼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윤상환 의원님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한 1분 한 30초씩 딱 의견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상환 의원님. 복당시키면 안 됩니다. 아, 한 달 전에 강용석 전 변호사가 신청했을 때 안 됐죠. 국민의힘에서 안 불허했지 됐어요. 않습니까? 예. 한 달 사이에 지금 정치적 지형이 바뀌었다고 다 복당시킨다. 그러면은 이 지지율은 포기를 만약에 이기지 못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복당시켜서 이기면 예. 사실 그건 정치적 야바 아닙니까? 아니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다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환 의원님은 이제 안 된답니다. 안 된다. 그래서는 자 제가 그러면 다른 분들 막 손 들고 계세요. 그럼 1분씩 딱 의견을 정확하게 주세요. 먼저 이현주 전 의원. 네, 복당 여부는 조금 남겨놓더라도 예. 단일화는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왜냐하면 그거는. 한 표가 아쉽지 않습니까? 근데 단일화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복당을 당장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복당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더라도 나중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일화 한 다음에 승리하면 당연히 복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그렇지 남겨두겠다.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네, 조금 다르네요 지금. 네. 자 김남국 의원께서는 남이 당사정이지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아마 표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는 시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단일화가 돼도 네, 강용석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강한 아주 매운맛 보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극우층의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데 예.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지금 김은혜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지를 못합니다. 김은혜 후보는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김동연 후보는 실력과 실적 여러 가지 경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 김은혜 후보는 거기에 비해서 여전히 약간 이미지만 있고 실적이라든가 정책적인 어떤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강용석 후보를 같이 단일화한다라고 해서 예. 그런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앞서 복당 신청서 이렇게 제출하러 갔을 때 차명진 의원님하고 같이 강용석 의원님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럼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선다라는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가 크다라고. 이거 역효과 날 수도 있다. 자 이종훈 시사평론가께도 한 30초 드릴게요. 딱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단일화 시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예. 하지만 쉽게 안 될 거다. 안 된다.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거고 오히려 김은혜 후보 측이 몸이 달아서 더 많은 제안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율 이 정도 오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켜봐야 될 대목 같아요. 자, 지방선거 관련해서 마지막 이슈가 될 건데요. 요거 뭐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도 좀 다뤘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직입니다. 보겠습니다. 뭐가 좀 더 나왔죠, 지금? 김성애 지금 종교다문화 비서관. 조선 여성 절반 양반의 성적 쾌락 대상. 이런 또 입장을 냈어요. 뭔가 설명을 계속 하는데 자꾸 나와요, 이런 게. 그 과거 기구글도 있었고 그거는 또 해명하는데 또 어제 이렇게 나왔어요. 앞서서 또 뭐 동성애 등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 이 대통령실은 여러 사항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 냈습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깨끗하게 사과한다더니 온통 변명과 궤변만 늘어놓고서 오늘은 급기야 새로운 망언을 하나 더 얹었을 뿐입니다.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좀 더 지켜보시겠습니까? 이종구 평론가.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참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성애 비서관 같은 경우에 직책이 뭡니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죠. 그렇습니다. 종교 다문화. 누구보다도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고 뭔가 굉장히 포용과 열린 관용의, 상태가 필요하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예.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저분이 적합합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서 오늘 한국일보가 새벽에 낸 기사를 보니까 예.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지금 성비 문제로 검찰 시절 2번이나 징계를 받은 게 드러났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런 민주당의 보도가 지금 성비 문제 나왔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예. 예. 한국일보 기사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이제 그 얘기를 성비 문제로 지방선거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검찰 시절을 알고 지냈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 문제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그래서 제가 되겠네요. 인사의 참사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런 사안들이 사실은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것 같다. 지금 이런 분석도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